그 김치는 단순히 배추와 양념으로 버무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과 희생, 그리고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치가 며느리 손에 쓰레기통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최영자 여사 68세는 오늘도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손자 셋을 봐주러 아들네 가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아팠지만 손주들 볼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특히 일주일 전 김장철도 아닌데 구디 한 통 가득 담아준 김치가 잘 익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맘때쯤 묵은 김치가 똑 떨어졌다는 며느리 말에 영자 여사는 없는 시간, 쪼개고 없는 기력 짠해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 고르고 절이고 양념 만들고 버무리는 이틀 내내 파스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힘들어 할까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라고 해서 꿀릴 것 없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 대기업 임원 만들었고 손주 셋까지 낳아주었으니 이만하면 며느리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뭐 하나 요구한 적도 없었고 결혼할 때도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만 잘 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베풀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참 예뻤습니다. 서울 아가씨답지 않게 싹싹하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생신도 잘 챙겨주고 선물도 곧잘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예쁜 얼굴 뒤에 차가운 계산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여사가 아들네 집에 방문할 때마다 며느리 유지는 늘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성호 씨랑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세요. 툭 던지듯 말하고는 외출하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요즘 애들은 다들 바쁘지 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매번 반복되는 상황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들이 아프다는 말에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며느리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영자 여사의 마음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성우에게 하소연해봐도 엄마, 유진이도 사회생활 해야지. 너무 그러지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며느리를 대신해 손주들을 돌보러 왔는데 정작 며느리는 유유자적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단 말인가? 영자 여사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래, 젊은 애들은 자기 행복이 최우선이겠지. 참고 살아야지. 점점 며느리의 싸가지 없는 행동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영자 여사가 손주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가져가면 며느리는 눈앞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네, 감사합니다 하고는 냉장고에 대충 넣어두기 일쑤였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에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도 없어 보였습니다. 영자 여사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손주들 얼굴을 보며 꼭 참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난 추석 직후였습니다. 영자 여사는 추석 연휴 내내 아들네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이번 추석은 저희도 좀 쉬고 싶어서요 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자 여사는 혼자 조용히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끝나고 며느리 유진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본 순간
영자 여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유진의 친정 식구들, 즉 유진의 부모님과 남동생네 가족까지 모두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이었습니다. 다정하게 찍은 가족 사진에는 활짝 웃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있었고, 행복한 가족 여행. 다음엔 어디 갈까? 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모멸감을 넘어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추석에 쉬고 싶다더니 시댁은 핑계고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여행을 다녀왔단 말인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만만했으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쯤 되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손자들을 봐주러 아들네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한 통 가득 담아준 김치가 잘 익었는지 궁금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음식물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자마자 영자 여사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이틀 밤낮 고생하며 담갔던 김치 한 통이 그대로 먹지도 않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빨갛고 탐스럽던 김치는 축 늘어져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냈던 어머니 김치 너무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김치가 최고예요. 라는 문자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영자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 모멸감, 그리고 자신이 평생 바쳐온 사랑과 희생이 발 아래 짓밟힌 듯한 처절한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그 김치통을 들고 집안을 나뒹굴며 울부짖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차가운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여줄 것이다. 진정한 시어머니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그녀의 심장은 복수를 향한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와 자신을 기만하는 행동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베풀기만 했던 자신에 대한 배신감이자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쓰레기통 속 김치는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얼굴에 치가 떨렸죠. 내가 너 같은 것한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니? 이제부터는 진짜 시어머니를 보여주겠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자신이 담근 김치를 발견한 순간 최영자 여사 68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은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보냈던 어머니 김치 최고예요. 라는 문자는 이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삭인 영자 여사는 그날 아들네 집을 나설 때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한 얼굴, 자신을 기만하는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나. 모든 걸 다 퍼주면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건 호구가 되는 거였어. 그녀는 자신이 평생 베푼 사랑과 희생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귀찮은 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주말에 저희 식구들끼리 오붓하게 외식할 건데 혹시 괜찮으시면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평소 같으면 손뼉치며 좋아했을 제안이었지만 영자 여사는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됐다. 너희끼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라. 유진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 영자 여사는 다시 아들네 집에 손주들을 봐주러 갔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어머니 어서 오세요 하며 맞이했지만 영자 여사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영자 여사는 김치 사건 이후 처음으로 며느리와 단둘이 주방에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일부러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유진아, 지난번에 내가 담가준 김치 맛있게 먹었니? 이번에 또 떨어졌으면 새로 담가줄까 해서. 유진은 순간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김치요? 네, 너무 맛있어서 홀랑 다 먹어버렸어요. 역시 어머니 김치가 최고예요. 영자 여사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때 손자들이 뛰어들어와 할머니 하며 영자 여사를 붙잡았습니다. 영자 여사는 차마 아이들 앞에서 폭발할 수 없어 간신히 목소리를 낮춰 며느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지난번에 너희 집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그 김치 다 버려져 있는 거 봤다. 네가 얼마나 나를 기만하고 깔보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유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손자들 앞에서 뻔뻔하게 정색하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김치를 버렸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거 저희가 다 맛있게 먹고 냄새나서 치운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은 제 말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뭐 그렇게 흉볼짓이라도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손자들은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아이들 앞에서 자신을 되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며느리의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영자 여사의 분노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성우가 며느리의 고함 소리에 놀라 주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유진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유진은 즉시 눈물을 글썽이며 연약한 척 연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가 김치 버렸다고 오해하고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성우는 며느리의 말에 영자 여사를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또 왜 그래? 유진이 힘들게 유진이가 그럴 리 없잖아. 영자 여사는 아들의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증거가 있는데도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건만 아들은 이제 며느리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성우야,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유진이 편을 드니? 내가 버젓이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그 김치를 봤어. 영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성우는 영자 여사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며느리 유진을 달래기 바빴습니다. 유진아, 울지 마. 엄마가 피곤해서 잠깐 착각했나 보다. 엄마,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그 순간 영자 여사의 머릿속에서 모든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그녀는 아들의 배신적인 태도와 며느리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비수 같은 결심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모멸감을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얼어붙은 손주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나는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구나.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했는지 너희들이 평생 알 리 없겠지. 하지만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 영자 여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아들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성우가 엄마, 엄마 하고 불렀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며느리 손에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분노와 배신감은 그녀를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닌 복수를 계획하는 차가운 전략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에는 뜨거운 복수심이, 머릿속에는 치밀한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갈등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착각했다고?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나는 혼자 늙어갔다고? 좋아, 그럼 내가 보여주지. 네가 나에게 했던 그대로 아주 똑같이 돌려주마. 깨닫는 건 내 몫이고 웃는 건 내 몫이다. 아들네 집을 뛰쳐나온 최영자 여사 68세의 발걸음은 굳건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에는 며느리 유진의 뻔뻔함과 아들 성우의 무관심이 새긴 깊은 상처가 이글거리는 복수심으로 변해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은 그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변호사? 그런 것들이 내 평생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직접 내 방식대로 저 며느리의 콧대를 꺾어주리라. 아주 똑같이 돌려줘서 스스로 깨닫게 만들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울치료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영자 여사는 며느리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지난번에 내가 너무 흥분했었나 보다. 미안하다. 그래도 다시 김치를 담가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네가 좋아하는 양념으로 특별히 담가줄게. 받아줄 수 있겠니? 유진은 의아해하면서도 속으로는 역시 늙은 시어머니는 별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뭘 또 그렇게 힘드신데.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히 받을게요. 김치를 가져다 준 날
영자 여사는 며느리의 집을 유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유진이 가장 아끼는 한정판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조용히 그 가방의 디자인과 브랜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영자 여사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똑같은 디자인의 하지만 훨씬 저렴한 짝퉁 명품 가방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주 부녀회 모임에 영자 여사는 그 짝퉁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부녀회 아줌마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영자 씨, 그 가방 유진 씨가 들고 다니던 그 명품 아니에요? 영자 여사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유진이가 해외여행 다녀와서 나 준 거야. 얼마나 착하고 살가운지 몰라.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SNS에 친정 가족과의 행복한 여행 사진을 올리듯 자신도 그 짝퉁 가방을 들고 모임에서 착한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나 생각해서 이렇게 귀한 걸 다 사주고 어휴, 요즘 며느리들 같지 않아 아주 효녀라니까. 영자 여사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부녀회 아줌마들은 물론 며느리 유진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시어머니한테 저런 걸 줄 리가 없는데?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가방과 똑같은 것을 시어머니가 들고 다니며 자신이 줬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문에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영자 여사를 찾아와 따졌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 어디서 나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드린 적 없잖아요. 영자 여사는 시치미를 뚝 떼며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유, 유진아, 내가 나 해외여행 갔다 와서 주지 않았니?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네가 준 게 아니라면 어쩌지. 영자 여사의 말에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조롱하는 건가? 그리고 며칠 후 유진은 영자 여사의 집에 들렀습니다. 영자 여사는 지난번에 유진이 자신의 김치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듯이 유진이 직접 가져온 반찬들을 며느리 눈앞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아유, 유진아, 미안하다. 내가 해온 반찬은 너무 짜서 우리 입에는 안 맞네. 요즘은 다 이렇게 버리지 뭐. 너도 이해해주렴. 유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돌려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자 여사는 김치를 버릴 때 유진이 했던 멘트까지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어머니, 명절 음식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해왔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반찬을 버리는 영자 여사의 모습에 유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성우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유진이가 힘들게 해온 반찬을 왜 버려? 영자 여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왜? 내 마누라가 나한테 하던 짓 그대로 돌려주는 건데? 내 마누라가 내 김치 쓰레기통에 버릴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엄마한테 큰 소리치니? 성우는 어머니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행동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에 모멸감과 분노 그리고 깨달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영자 여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다. 내가 거두어야 할 열매지. 며칠 뒤 유진은 영자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막대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오만함 때문에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유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뻔뻔함이나 가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유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늦지 않았다. 그날 이후 며느리 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절에는 시댁부터 찾아왔고 영자 여사가 만든 반찬을 누구보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더 이상 명품이나 친정 자랑 대신 영자 여사와 함께 요리하는 사진, 영자 여사가 직접 담가준 김치를 먹는 손주들의 행복한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최고예요. 어머니 사랑해요. 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아들 성우도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든든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화목해졌습니다. 영자 여사의 거울 치료는 막장 드라마의 파국으로 치닫던 가족을 구하고 며느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영자 여사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굳이 싸우고 소리칠 필요 없었어. 그냥 며느리가 나한테 하던 거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지가 먼저 깨닫더라니까. 진정한 교육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전국의 시어머니들은 영자 여사의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진짜 사이다다. 우리 시어머니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게 진짜 현명한 시어머니의 복수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영자 여사는 더 이상 억울하고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지켜내고 며느리의 오만함을 깨우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게 한 현명하고 강인한 시어머니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영자 여사의 삶은 이제 통쾌함과 자유로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시어머니들에게 때로는 스스로 행동하여 깨달음을 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